이곳이 구세군 회관입니다. 회관 앞에 이렇게 옛날 흥화문 터가 이렇게 있죠. 원래 경희궁의 정문인 흥화문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경희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 보게 되는 서울역사박물관 앞에 있는 것이 바로 금천교죠. 그래서 금천, 금할 금자입니다. 사악한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벽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수도 보이고요. 그리고 홍해문, 무지개 모양의 이렇게 굴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에 이렇게 물이 흘렀겠죠. 그리고 이 엄지기둥에는 서수가 있습니다. 신성한 동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원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어도라고 해서 어가 임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어전, 임금이 거하는 전도 있고 이렇게 어진, 임금의 얼굴이 담긴 그런 그림을 어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도가 있고 오른쪽은 문관이, 왼쪽은 무관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도로 일반 사람이 가게 되면은 곤장 100대를 맞게 되었죠. 곤장 100대. 저희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천교 밑에를 바라보면은 또 서수가 또 있는데요. 여기는 원래 거북이가 있었는데 지금 이 거북이는 서울고등학교로 갔다고 합니다. 저쪽에는 어떤 서수가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에는 없네요. 저는 지금 경희궁 안으로 들어가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의 경치가 정말 아름답죠? 이 경희궁은 광해군 때 지어지게 되는데요. 광해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광해군의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즉위한 해에는 종묘를 중건하고, 그리고 2년 뒤에는 창덕궁을, 그리고 6년 뒤에는 창경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인경궁, 인왕산에 있죠. 인경궁과 그리고 지금의 경희궁, 전에는 경덕궁으로 불렸어요. 경덕궁을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이곳이 원래 인조의 아버지 원종으로 추정된 이 정원군의 집이었는데 여기가 왕기설이 있던 장소였어요. 왕기설이라고 하는 거는 왕의 기운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경덕을 이제 이름이 겹치니까 경덕궁에서 경희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행화문이에요. 이 화가 광화문의 이 화자하고 상당히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데 백성을 교화시킨다, 덕화시킨다. 그리고 저 흥은 흥할 흥자입니다. 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문에 6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네요. 그래도 한번 가볼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숭정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숭정문은 숭정전으로 들어가는 정전의 입구죠.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를 치르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 할애식이나 아니면은 왕의 즉위식 또는 세자 책봉식,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를 치르는 아주 중요한 정전이 되겠죠. 중심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영화 영린의 주인공인 정조가 여기에서 즉위식을 하였죠. 여기서 왕으로 등극이 됐는데 이 계단 한가운데에 이 봉황 보이나요? 이 봉황이 바로 답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이라는 뜻인데요. 여기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나갔냐면 이 위로 왕의 가마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봉황 그림이 있는데요. 이제 황제 국가에서는 여기에 용이 그려져 있고 우리나라는 황제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봉황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엔 소맷돌 문양이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서서 정조가 즉위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했었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 이제 숭전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옆에 저 복도같이 생긴 것을 이제 행각이라고 하였죠. 그리고 이 밑에 여기는 풍계석입니다. 풍계석이 가장 먼저 설치가 되었던 것은 정조가 이제 위상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왕과 신하의 위계를 정하기 위해서 바로 이 풍계석을 창덕궁 인정전에 먼저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는 어도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왕이 다니는 그런 길이고, 우측에는 문관들이, 그리고 좌측에는 무관들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저렇게 행각들이 쭉 보이죠. 그리고 앞에는 가려졌지만 여기가 바로 숭정전입니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밖에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게 있는데 저게 무엇일까요? 저 소처럼 생긴 거 보이나요? 저 소처럼 생긴 거는 드무라고 하고요. 저 위에는 정입니다. 드무는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숭례문이 불탔던 적이 있었죠. 2009년에. 그처럼 이건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무를 통해서 화재를 진압을 했고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 정은 이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기구라는 것이죠. 이 제사 기구를 통해서 이 천자의 위엄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곳 숭정전에서는 소현세자의 결혼식이 열렸었어요. 이 결혼식이 열렸을 때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때는 음악이 연주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부모님의 가계를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 없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죠. 숙종의 50세가 된 것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어요. 이것을 진연이라고 하는 거죠. 연회를 진행한다는 것이에요. 이 진연 행사에서는 이 9차례의 술잔을 올리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하월대, 월대 밑에 있는 부분은 공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답도이고요. 저기 위에 있는 상월대의 답도는 봉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인 거죠. 진품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동국대학교 안에 숭정전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각종 행사를 했었어요. 이 월대 위에서. 월대라고 하는 것은 달을 바라본다. 달 월자를 써가지고 월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궁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인데요. 저 위에 보면은 저게 잡상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귀여운 동물들을 저렇게 놔두면서 벽사의 의미,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저 잡상들이 서유기에 나오는 동물들을 저렇게 올려놨다고 합니다. 경회루에 가장 많은 잡사가 있는데요. 11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 위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열심히 보수공사를 하고 있네요. 다음에 다시 와야겠습니다. 별 소득이 없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뒤에 서암도 보러 가고 싶었는데 공사 때문에 다 폐쇄가 된 상황이네요. 공사가 끝나면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